여러분 혹시 김용익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김용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시조죠, 시조. 제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너무 이제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이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내가 투쟁하던 사람들을 윤석열이 손을 들어줬다. 이러면 나는 저항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제가 교육정책 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어떻게 보수냐, 어떻게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사곡세와 손을 잡고 교육정책을 하냐, 이거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지지자들 다 병신인 줄 아냐 그랬는데, 네, 맞았습니다. 병신으로 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을 병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실래요?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저출산 정책하고 이게 저출산 기획부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 어쩌고 얘기 나오면 여기를 보면 됩니다. 교육 정책은 사각세를 보면은 알 수 있었듯이 윤석열 정책의 저출산 대책은 이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여기에 세미나 과거 자료를 보면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저의 예상입니다. 여기 이사장 인사말이죠.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김용익이죠.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많은 신체 정신 장애인들이 시설과 병원에 갇혀 일생을 삽니다. 가족들은 고달픈 돌봄 노동과 시설 수용의 죄책감사에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돌봄은 부정적이고 떨쳐버리고 싶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쭉 얘기 나오죠. 저는 이 사람들의 탈시설에 저항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전장현 세력의 탈시설에 저항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라스트맨 스탠딩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탈시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폭주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던 김윤 있죠. 김윤 당선인이 이 김용익 사단의 김용익 다음에 김윤이에요. 자, 김용익이 뭐 했던 사람이냐. 그리고 안상훈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 뭐 하는 거니? 윤석열 정부에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상훈 당선인이죠. 국민의힘 안상훈 당선인인데 비례 16번이었나요? 자, 2006년 볼까요? 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의 김용익 교수 내정, 청와대 발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저출산 등 강력 추진. 복지부 장관이 누구예요? 유시민이죠. 자, 지금 이 정부는 말이에요. 이 정부의 연금 개혁의 방향은 여러분 유시민의 방향이 될 겁니다. 유시민, 김용익이 이때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김용익과 유시민, 그리고 유시민 이 두 사람이 쭉 했었던 아티클들, 그거 그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따라가는 겁니다. 고령화민 미래사회위원장, 사회정책 수석 하기 전에 뭐였냐면 김용익 미래사회위원장 고령화 대책 20년 늦었다. 2006년이에요. 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면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고령 문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겠죠. 상처는 골물대로 골마. 쭉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지켜보시면 제 가설이 틀렸을지 맞았을지 여러분 확인이 되겠죠. 빼박이에요. 지금까지만 보면. 이거는 윤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자, 유시민 당신 보건복지부 장관 보험료를 12.9%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낮추되, 이렇게 나오죠. 저 보험료율 12.9%, 요번에 보험료율 몇 %로 올리는데 여야가 거의 합의했나요? 난 진짜 묻고 싶은 거야. 저 13%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거의 사실상. 소득 대체율을 45%로 하느냐 43%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묻고 싶어요. 유시민 장관 때 20년 전에는 13% 걷고 50%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45%가 맥스인데 지금 45, 43으로 결정을 하면 10년 지나면 지켜지냐? 20년 뒤에 지켜져? 지금 국민연금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을 논할 때가 아니야, 이 병신들아. 지금 소득 대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누가? 젊은 층이. 이 국민연금이 포퓰리즘이 되지 않으려면
납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 우리야 저까지도 다 받아 먹어요, 여러분. 여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거의 다 국민연금 고갈되기 전에 이거 받고 우리가 그 국민연금 고갈 나가지고 난리 날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 다 끝나고 난 다음 얘기야. 우리까진 그래요. 이게 2060년까지는 어떻게 2050년, 60년 이때 이제까지 버티기 때문에 저 50살이고 여러분들도 앵간히 드셨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시청자의 70%는 그리고 또 앞부분에 있는 분들도 끝부분에 나서 에이 이 정도 받아먹었으면 됐다 정도 싶을 때 이제 난리 날 거야. 개혁의 방향은 젊은 사람들하고의 신뢰성, 폰치 사기가 되지 않게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45%, 민주당 쪽 45%, 43%, 국민의힘 쪽인데 양쪽에서 2%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사실 의견이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3040 시청자 한 30, 그러니까 50 저를 기준으로 있잖아요. 딱 제가 50살인데 50살을 근데 저보다 어린 사람 45%,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55%. 제 시청자 구성이. 그래도 보수 유튜버 중에서 되게 젊은 걸걸요? 제 기분이 말이에요. 74번 내가 그랬잖아요. 저보다 나이 먹은. 제가 93학번인데 야 93학번이 이제 50살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반도 천동설을 믿고 있죠.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는 이 상황에서 요새 그래요. 제가 방송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방송도 안 하고 이제 사람들 이제 진짜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분들. 제가 요즘 기분이 내가 어찌해야 이 상황을 돌파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칼은 뽑은 거예요. 칼은 뽑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고 유튜버만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내가 보폭을 넓히고 그리고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야 저 새끼들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 큰일 났어요. 거의 조회수도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래도 이제 방송하기는 싫고 그러면 싫으면 일단은 이거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 고민을 더 하고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런 고뇌를 좀 하다가 득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나가던 왼쪽 새끼도 오다가 재밌네 하면서 빠져들게 컨텐츠를 제작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구나. 뒤진 거야 이제 나는. 전 죽은 겁니다. 윤통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신념이 있는 겁니다. 신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를 했을 때 자신과 그러니까 이러면은 지금 당장에 뭐 관료들도 그리고 이거 뭐 막 자기 편들은 많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제가 기겁을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보수라고 했었던 인간들 중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붙어 먹은 인간들이 그냥 앵간히 병신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있는데 대국민 담화를 그렇게 동문서답하나요? 당연히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죠. 동쪽에 와 있는데 서쪽에 대답을 하니까. 여기가 보수에 와서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왼쪽 신념대로 왼쪽 정책을 쓰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지자들이 뭐라고 해도 해야 될 정책이 있더라. 다른 말로 해서 나는 김용익이 좋아요를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김용익이 맞는 것 같아. 보수 지지자들 지지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김용익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그리고 제가 속인 거네. 저를 속였다기보단 검증을 안 했죠. 저도 반성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상상의 리미트 넘어도 아니었어요. 앞불싸 싶어요. 지금 와서 보면. 징후는 많았는데 말이죠. 내가 이상하게 생겼니? 그쵸.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서 뭐 머리 어질어질해요. 그리고 저때 지금 결정적으로 또 다른 게 노무현 때는 그래도 보수가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수 정치 세력이 거의 씨가 마르고 있어요. 이러면 보수 정치 세력이 이렇게 괴멸되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괴멸도 아니야. 사실 지금 이 정도 45% 지지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보수 정치 세력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이 없는 거죠. 가슴이 많이 답답하죠, 여러분. 그렇죠. 보수 지지자들을 대변해줄 정치인도 없고 그렇죠. 이게 계속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요새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국 경영을 해보지 않았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보면 노무현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우파한 것 같죠? 윤석열보다 더 왼쪽이야? 아니 노무현보다 더 왼쪽이야? 그거 있어요, 여러분. 제국 경영에 대해서 저한테 제국 경영이 뭐냐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이제 물어보는 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파가 그런 식으로 가면 더 안 되지 않겠냐? 그놈은 따뜻한 우파로는 얘기하는데 따뜻한 건 우파하고 내가 보면서 갸우뚱. 지금 패권전쟁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우가 어떻게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나냐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파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접하고 배운 적도 없어. 우리 생애에서. 더 앞에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50세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쯤 반공만 배우다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진짜 우파를 배워야 될 시기에 좌파 사상만 세상에 너무 동실동실 떠다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뜰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떴어요, 제가. 눈을 떴어요. 면직물이 있어요. 면직물이죠, 당연히. 우리가 베개도 다 솜하고 이거 다 면직물 아닙니까? 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딱 눈을 떴어. 눈을 뜨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면직물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영국인들한테 착취당했지. 이게 여러분, 이게 좌파입니다. 이게 좌파예요. 이게 좌파적 사고방식이고 이런 놈은 약간 미친놈이긴 하지만 눈 뜨고부터 생각해보세요.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면직물이 내 몸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인도 사람들 손가락까지 잘랐더니 영국 잔인한 새끼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좌파다. 그리고 그 돈 벌겠다고 모험가들 바다로 나갔었던 그 모험가들 그거에 희망봉을 돌아 대서양을 돌아 인도양을 건너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해서 딱 갔을 때 그 양모와 야마포만 입고 있었던 그 영국이나 유럽의 서민들이 면직물을 보는 순간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나라 발전을 할 때 1960년대 초반에 면직물 우리가 만들었죠. 경공업이라고 하는데 경공업, 중공업 요새 그렇게 구분도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건 면직물 산업이었잖아요. 이게 똑같이 진화의 과정, 산업이 진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한테 이거는 이제 니네나 해라고 맨 처음에는 전략 산업이었던 면직물 산업이 이제 우리한테 니네나 해라고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재봉틀에서 미싱은 잘도 노네 돌아가네 이제 왼쪽 애들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아프리카 애들도 물은 들어올지언정 면직물을 다 그냥 우리가 버렸던 옷인지 뭔지 완전 면직물이 인류 모두가 그냥 그 모험가들이 기업가들이죠. 엔터프리너들 그렇게 얘기하죠. 엔터프리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산하고 생산 기계를 발전시키고 제품을 생산하고 그게 그 과정에서 뭐 착취도 있었고 식민 지배도 있고 좋아 다 알겠어. 근데 그건 여러분 왜 그게 비판이라고 주류가 되면 안 되냐면 주류는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면직물을 입게 됐다. 역사에서 중요한 건 반성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면직물 세계 유통망이 형성됐다라는 거 그게 메인인 거야. 그게 메인이어야지 식민지 침탈 어쩌고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빠리의 하루 일어나서 식민지배의 결과 괴로웠었던 노동자들 면화를 따기 위해 흑인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었던가 이러면서 이놈의 면화 악마의 모직 부드러워 이 지랄이 접한 거야. 이 지랄이 작파야. 야 이 새끼야 그거 지금도 어디선가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공정무역을 해야 돼. 그러나 부드러워. 이 지랄. 침대에서 나와서 타일을 밟는 순간 요새 이거 여러분 원목으로 사시는 부잣집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 바닥 이거 타일 이거 우리 집도 이거 석유화물 앤드 뭐 이렇게 만든 거 그러고 이제 그런 제품이 깔려 있는 바닥을 밟고 이렇게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면서 이 커피도 제국의 산물이지 미제의 검은 물 그 지랄하면서 콜라인지 커피인지를 아메리카노 그러면서 아메리카노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름을 딴 이 커피 홀짜 좋아 어이 씨발람들. 여러분 좌파는요 비판 사상으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비판 사상으로 의미가 있죠. 착취도 벌어지고 공정무역도 해야 그래. 그러나 비판 사상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주주 사상이 되면은 곤란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아메리카노 좋아 이거에다가 면직물 보드랍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설탕. 설탕 같은 거 여러분 좌빠리들이 다큐멘터리 만들면 설탕 여러분 어떻게 망합니까? 정말 잔인하다 이런 거 나오죠. 정말 잔인하다 막 잔인했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막 그러는데 역으로 설탕 노동이 없으면 그 사람들 실업자네 이 새끼들아. 그 저임금 노동이라도 거기서는 그나마 설탕 노동이 그 경제의 중심이고 거기에 질서야.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줄래 이 새끼들아. 네가 그렇게 씨부리면서 돈 많이 받는 걸 고마워해 좌빨이들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저임금 노동을 자메이카 저기 어디서 허드렛일로 그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싼 값에 설탕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야. 네.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간단한 건 우파 사상에서 간단한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이제 서로가 전쟁을 통해 뭐 해서 국제법이 생기고 국제적 룰이 생기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여러분 인간사의 본질은요 고부가가치 국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고부가가치 노동을 해야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설탕이 싸구려가 되죠. 여러분 설탕이 싸구려였다는 거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명절 선물로 설탕 주던 시대 없었죠? 있었잖아요. 네? 찾았다. 있었잖아. 백설표 설탕 슈가 세트 선물용. 야 요즘에 설탕 선물로 줬다가는 싸대기 이 오지게 너 이 새끼야 이걸 선물이라고. 자 지금요 아프리카 애들 아파가지고 있을 때 설탕물 먹이죠. 탄수화물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애들이 아파가지고 설탕물만 먹으면 애들이 아프던 애들이 번쩍 일어나고 오기도 해요. 요새 아프리카 구호할 때 뭐 책 읽어보니까 그런 거 나오던데 대한민국은 달랐을까? 식용유 선물 세트, 설탕 선물 세트, 귀한 선물 세트였어요. 옛날에 유럽에서도 여러분 유럽에서도 설탕 선물로 주면 왜냐 각설탕이 금보다 더 비쌌었거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가가치를 우리가 삶이 이렇게 개선되는 게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고 국가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은 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던 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었는지 이런 거를 안 배우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우파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우파라는 걸 손을 놔버렸는데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왼쪽과 맞서는 왼쪽의 비판 이론과 맞서는 주주담론으로서의 우파가 없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우파가 따뜻해야 해요 이 지랄하고 앉아있어. 계란 한 판 요즘도 비싼데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비싸지면 어느 순간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설탕이 선물이 되는 날이 오는 거지. 지금 현재 저 시절 대비 너무 비싸져서 선물로 주면 오 고급 선물 받았다 하는 거. 야 누가 선물을 이렇게 줬어. 너 나에 대해 너 나 사랑하는구나 할 수 있는 선물 세트지. 와 배와 사과를 나한테 선물로.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결국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생산성과 국가 자체의 부가가치 생산을 등한시하면 그러면 나라 전체가 그냥 좌빨이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고